그리고 이 기다리고 있는 게 어때요? 막 이런 사람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해도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태어는 뭐예요? 의태어. 이거는 흉내 내는 건데 이게 흉내 내는 거예요. 가짜로 그런 척 꾸민다는 건데 이거 뭐야? 옷 입어서 태가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죠? 이거는 형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흉내낸 게 의태어예요. 모습을 흉내낸 말 있어요? 모습을 흉내낸 말 위에 시 중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 바다, 톱니. 아니요. 이 모습을 흉내낸 거. 주저리 열리고 맞죠? 아라리 이런 부분들 다 이게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2번 계절적 배경 있죠? 7월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화자의 소망 뭐예요? 기철씨 화자의 소망 뭘까요? 손님. 손님이 왔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진 않죠. 그게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네모 안에 씌워준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아까 계속했죠? 뭐예요? 화자 기다리는 거. 손님이죠. 3번. 그럼 11번 기억 하이안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이안 뭐예요? 하이안 11번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하이안 뭐예요? 하얀색. 흰색 색깔은 뭐예요? 나 구분을 안 했는데. 9번에 4번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죠. 4번 했죠. 11번 색깔을 보는 거예요. 색깔은 보는 거잖아요. 시각적 심상. 그러면 시각적 심상으로 돼 있는 거 보기에 뭐예요? 1번 소리 들리면 이건 청각이죠. 2번 붉은 산수유 열매. 붉은 거 색깔이니까 2번 시각이 정답이고 3번 밥 지는 냄새는 후각이고 4번 가을 바람은 산들바람. 바람은 느끼는 거죠. 2번 하는데. 2번 정답 맞아요. 이제 12번이 한 차례. 네, 이제 12번 할 거예요. 12번에는 국물 이야기라는 글인데 이 국물에 대한 이 식탁 문화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쓰고 있으면 논설문이라고 했어요. 서구화된 식생활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내용 봅시다. 첫 부분부터 우리는 식탁엔 점차 국물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국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즉석식품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기 애들도 생선은 굽고 닭고기는 튀겨야 맛이 있다고 성하다. 그리고 자기는 국물이 있는 것으로 입맛을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성격이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이 통할 때까지 고집을 피워내는 모습이 서구화된 식탁 문화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구화된 식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가 어때요? 비판적이죠. 2번이에요. 13번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말할 때의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조자료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1번 봅시다. 주제와 어긋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보조자료는 도와주는 건데 주제랑 통일된 자료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듣는 이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걸 사용해야 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맞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에요. 13번에서 15번 읽기란 무엇인가? 봅시다. 읽기는 글쓴이와 읽는 이의 생각과 느낌의 만남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이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내용을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위에 첫째로 한 부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첫째로
보이세요? 첫째로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글 속에 담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해야 되고 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글쓴이의 글쓰기 목적이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거를 능동적인 건 뭐예요?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죠.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읽는 이는 글쓴이가 언급하지 않고 남겨둔 내용까지 추리하고 상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1번 읽는 이의 4번 정답이죠. 글쓴이가 언급하지 않고 남겨준 내용은 추측하거나 상상해야 되는데 여기는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A.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라고 했어요. 예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예시. 정답은 2번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홍길동전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죠?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아시겠죠? 홍길동전 읽었으니까 바로 문제로 넘어갑시다.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몇 번입니까? 네, 16번이에요, 영수님. 16번. 2번. 정답은 2번.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사회소설이다. 네, 16번. 16번의 정답 2번. 네. 17번 길동이 갈등하는 이유로 적절한 거 뭘까요? 1번 호부호영하지 못해서. 18번 윗글에서 나타난 시대적 상황이 아닌 것은 1번 신분의 차별이 있었죠. 문인보다 무인이 대우를 받은 거 아니죠. 네,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 예전에 우리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사랑빵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사랑손님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은 화자가 누구예요? 화자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서술자인데 오키라는 애예요. 이 애 올해 6살 난 여자애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선생님? 오케이. 오키가 주인공이에요? 오키가 자기 얘기예요? 이 소설 속에서? 아니죠. 어머니랑 사랑 손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오키의 순수한 눈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주인공은 사랑 손님이랑 어머니인데 서술자가 오키예요. 이렇게 나가 나오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 이거 무슨 시점이라고 불렀어요? 관찰자 시점인데 몇 인칭? 3인칭? 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나는 1인칭이잖아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건 1인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키가 내용이 오키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1인칭입니까? 내용이 오키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찰자라고 쓰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1인칭 관찰자. 네네네. 그래서 1인칭이라는 거는 오키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서술은 오키가 하잖아요. 나는 올해 6살 난 여자이고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1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고 어느 일요일 날 그렇지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쭉쭉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뜬금없이 엄마가 오키한테 너 아빠 보고 싶니? 그러니까 오키가 응 우리도 아빠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키는 아버지를 갖고 싶은데 엄마가 오키한테 계속 뭐라고 해요? 혼잣말 하는 것처럼. 오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오키가 새아빠를 맞으면 사람들이 오키를 욕을 해.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화학연의 딸이라고 욕을 한다면서 자기 혼잣말 하듯이 오키한테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뭐겠어요? 4번이죠. 오키인 내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고 A. 오키한테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어머니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예요. 기억, 재혼으로 받게 된 세상의 비판을 걱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키한테 사람들이 오키가 성공해도 환학년의 딸이라고 부를 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니은, 재혼이 오키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고 있죠. 오키가 잘 돼도 이런 욕을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문과 진실. 우리 이것도 아까 한 거죠? 아까 뭐 어떤 중심 내용. 신문은 진실 보도, 이해관계를 벗어난 진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21번,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윗글은 논설문이라고 했고, 논설문은 1번,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면서 읽어야 되고, 맞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되고. 2번, 의견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죠. 3번, 주장에 대한 이유가 타당한지도 봐야 돼요. 4번, 인물 간의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 건 뭐예요? 갈등 해결.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거. 희곡. 아니면 소설. 이런 거예요. 정답은 4번. 4번이 틀렸죠. 22번,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 뭐예요? 적절한 것 뭘까요? 3번, 신문과 방송의 차이점? 차이점. 아니죠. 진실 보도를 위해 나아갈 길. 4번이 정답이에요. 기억에서 리을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 1번, 배격. 배격은 남의 사상, 의견 이런 거를 쳐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래서 맞고. 2번, 투척. 투척은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러니까 맞고. 3번, 근거. 근거는 뭐예요? 주장 근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는 내세우는 건 주장이고, 그거를 확실하게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드는 것들이 근거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형극은 고난 장애를 말하는 거 맞아요. 가시밭길. 정답은 3번.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관객도 있고, 이거는 희곡이에요. 24번. 위와 같은 희곡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희곡은 1번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죠. 희곡은 연극.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대사지 시문 사건 전개 맞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 연극이니까 맞고 등장인물 시공간 제약이 있고 25번 장민숙 봅시다. 오아시스 세탁소에 사람들이 오아시스 세탁소 진상규명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와가지고 세탁소 앞에서 막 시위를 해요. 시위를 하고 장민숙이 애들 아버지예요. 이 오아시스 세탁소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장민숙이 계속 이제 얘기를 계속 하죠. 사람들한테. 보시면 알겠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오아시스 세탁소만 저 자리에서 30년이에요. 그것도 아버님 대를 이어서 하니까 아버님 대까지 치면 반백년인데 그게 인간성이 나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 동네 사람들 길을 막고 물어봐도 다 안다니까요. 이 동네에서 이 사람 신세 안 지고 산 사람 없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간에서 말려도 계속 얘기를 하죠. 평생 딴 눈 한 번 안 추고 죽으나 사나 딴 다리로 어디 왼짝 발끝도 한 번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쭉쭉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답답해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사람들이 남편을 오해해서 답답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한 2회 정도 할 거니까 먼저 풀어오실 분들은 풀어오시고 그렇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집 드렸잖아요. 지금 다 풀었잖아요. 거기에 다 있어요. 아니면 새 걸도 드릴게요.